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86쪽 경부철도 노래 추남선의 작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경부철도 노래를 배우시기 전에 여러분들 키워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 경부철도 노래라는 작품의 갈래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교과서에 알아두기 칸, 왼쪽에 보면 알아두기 칸에 창가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창가. 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 창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새로 등장한 노래의 한 갈래이다.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고 그리고 또 문명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창가를 지금 경부철도 노래를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구나. 여러분 진보가 뭐예요? 그쵸? 어떤 시대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진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개혁도 같은 맥락에서 뭔가 어떤 제도 같은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칠 때 개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문명을 예찬하는 내용이 드러나는 작품을 우리는 창가라고 말을 해요.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문화사에서 개화기라고 말을 합니다. 개화기. 역사 시간에 배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 개화기의 문학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 창가, 개화기의 문학에는요, 여러분 창가뿐만 아니라 개화, 가사가 있고요. 그리고 창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갈래가 신체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가라고 하는 갈래는 개화가사와 신체시를 이어주는 뭔가 과도기 단계, 즉 이 개화가사와 신체시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창가 배우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개화가사랑 신체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이 전까지 개화가사에서는요.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사사조의 사음보. 4번씩 끊어읽히는데 4글자 4글자 기준으로 4번씩 끊어읽히는 사사조 사음보가 줄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런 양식이 아니라 처음으로 사사조 사음보의 전통 율격을 깨트리고 등장한 갈래가 바로 이 창가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창가는 음수율과 음보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요. 얘는 여러분 7, 5조 3음보예요. 글자 수가 7자, 5자로 기준으로 해서 3번 끊어 읽히는 것이 7, 5조, 3음보죠. 정말 그런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여러분 이렇게 몇 번 끊어 읽혀요? 1번, 2번, 3번 끊어 읽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글자 수를 보면 우렁차게 4글자, 토하는 3글자, 기적소리에 5글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얘네 둘이 더하면 7글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7, 5조, 7, 5조의 3음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그 전까지는 계속 4음보, 사사조 4음보라고 하는 율격이 계속 등장했었는데요. 개화가사에서는. 창가에서는 이런 율격을 처음으로 깨트린 7, 5조의 3음보가 나왔다라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요 3음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율격은 맞아요.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에서 3음보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율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한계는 있어요. But 전통적인 율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사사조 사음보를 깨트린 7호조의 3음보다 이 창가라는 갈래가 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굉장한 의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키워드 첫 번째는 창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가라고 하는 것은 진보나 개혁을 열망하고 문명을 예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갈래이다. 이 창가라고 하는 것은 개화계의 문학으로 볼 수 있는데 개화계의 문학에는 창가뿐만 아니라 기와 가사와 신체시도 있다. 그런데 창가에서 칠호조 사문보가 처음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경부철도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창가는 사실 노래예요. 갈래가 노래. 자, 그런데 뭐를 노래를 했냐면 경부철도를 노래했다는 거죠. 경부철도는 여러분들 오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울과 부산을 잇고 있는 말하자면 기차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기차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요? 여러분 뭐 기차를 뭐 처음 보는 건 아닐 테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면 뭐 기차를 봐도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차 타고 여행 간다 그러면 좀 신날 수 있겠지만 뭐 자동차를 보거나 뭐 기차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신기하거나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차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진 않겠죠. 선생님 아들이 지금은 7살인데 한 4살 때 기차를 처음 타봤을 거예요. 기차를 처음 보고는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까 무슨 시대 노래라고 했어요? 개화기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화기라고 하는 시기에 교통수단은요, 말이었어요, 말. 자동차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한테 이 기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은요, 정말 큰 문화적인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놀래고 기차를 처음 보고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차가요, 여기서는 개화기의 기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개화기의 기차인 경부철도는요, 이 당시 학교라든지 또는 뭐 우편제도와 마찬가지로 뭐를 상징하냐 하면 서구의 영향을 받은 신문명, 새로운 문명이죠. 새로운 문명 또는 뭐 신문물 다 괜찮습니다. 를 상징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경부철도는 오늘날 우리가 뭐 흔히 볼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진짜 그냥 흔히 가서 볼 수 있잖아요. 흔히 볼 수 있거나 너무 익숙해져 버린, 친숙해져 버린 그런 기차가 아니다. 이 기차는 경부철도는 개화기의 기차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 개화기의 기차는 말 그대로 기차가 아니라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신문명이구나, 신문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개화기의 기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할게요. 여러분 아직 필기 못 하셨나요?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작가에 조금 주목을 해볼게요. 작가가 누구냐 하면 최남선 시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최남선 시인은 시인이고, 그리고 뭐 최초의 종합자치 소년을 발간했고, 문화 계몽 운동을 전개했고, 근대문화 초창기에 뭐 선구적인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굉장히 훌륭한 업적이 되게 많으신 분이긴 한데, 그런 업적이 사실 지금 조금 묻히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일단 최남선 시인은 그 3.1운동 때 뭐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민족 대표 중 한 명이에요.
와, 선생님,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런 최남선 시인이요. 이런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대표 활동을 하다가 결국 투옥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그 왜 이렇게 말모이 보면은 막 저기 고문당하고 나오면 진짜 막 만신창이가 돼서 나오잖아요. 손톱도 다 뜯기고, 막 그 고문당하고 나오면 거의 죽거나, 고문당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완전히 태도를 바뀌십니다. 태도가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러셨던 분이 여러분 투옥 당하고 나오고 나서는 친일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세요. 일제 침략을 이렇게 되게 이런 좋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능력을요, 일제 침략을 굉장히 미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포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제 침략을 막 널리 되게 아름답게 널려요. 선전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경부철도 노래는요, 여러분, 이분이 3.1 운동 독립선언서 뭐 그런 활동을 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요 친일을 했던 시기에 쓰인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비판을 받아요. 어떤 부분을 좀 비판받냐면 작가의 어떤 이런 시대의식, 좀 잘못된 시대의식을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부철도 노래라고 했을 때 경부철도는요. 일단 경부철도가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와, 니네 한국인들한테 이제는 철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정말 너네를 위해서 철도를 만들어줄 이거였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경부철도는요, 일제가요,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륙이 아니라 대륙을 침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부터가 목적이 굉장히 불량하죠. 게다가요, 여러분, 이 근대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일본이었다라는 거에서, 그런 굉장히 조금 비판받을 수가 있겠죠. 이 경부철도를 만든 목적 자체가 뭔가 되게 좀 불순하고 주체가 우리나라가 진짜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최남선 시인은요, 이 작품에서 이런 경부철도를 뭘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지. 동경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시인이 조금 비판받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세 가지 키워드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선생님이랑 본문 같이 들어갈게요. 쓸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같이 가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수업해야 되니까 지우고. 자, 읽어보면은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에 형새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게 전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뒤에 보면 이제 후략이라고 써 있죠. 그쵸? 뒷부분은 생략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일단 일부분만 배우는 거예요.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자, 우렁차게 토하는, 이거 뭐 토에는 이렇게 기차가 기적소리라고 하는 거는 기차의 경적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차의 경적소리에. 그러니까 경적소리를 이렇게 뿜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토해내는, 뭐, 뿜어내는,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렁차게 뿜어내는 기차의 경적 소리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첫 번째는 뭐 별거 없죠. 여러분 지금 이런 우렁찬 그런 기적 소리를, 즉 경적 소리를 좀 청각화 해가지고
우렁찬 기차의 어떤 역동적인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여러분, 요 남대문은요, 오늘날 서울역을 이제 남대문이라고 그 당시에 말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경부철도는 서울과 부산을 잇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서울이 출발지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부산이, 종착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서울역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기차가 이제 서울역을 출발했대요. 떠나나가서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여기를 좀 볼게요. 자,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아 라고 했을 때 누가? 주체가 뭐야? 그치, 기차지. 아이고. 자, 주체가 지금 기차란 말이야. 근데 기차가 마치 뭐 같아? 빨리 부는 바람 같아. 라고 여러분 지금 기차를 빨리 부는 바람에 뭐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뭐뭐 같아.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비유법이고, 조금 정확하게 보려면은 이제 직유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우렁차게 뿜어내는 기차의 경적소리에, 그 다음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자, 기차가 이제 서울역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 같대요? 빨리 부는 바람과도 같아 라고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부는 바람 같아 라고 하는 것은 기차가 바람처럼 빨리 달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 두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아. 색으로 좀 해볼까? 빨리 부는 바람. 여러분, 근데 기차가 아무리 빨라도 막 정말 바람처럼 빠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기차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모습. 자,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모습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리 날개를 가진 새라도 해도 기차를 못 따라갈 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차가 새보다 훨씬 빠를 걸 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 지금 얘네 두 개 보니까 마치 기차가 너무 빨라서 바람 같아. 아무리 빠른 새라고 해도 절대 기차를 못 따라갈 걸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좀 과장법 쓰였다라는 거 잡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못 따르겠네 라고 하는 것에 뒤에 문장부호를 붙여본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어울려요? 그쵸? 느낌표가 제일 어울린다라는 점에서 여러분 여기서 영탄법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은 비유법,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유법, 과장법, 영탄법이라는 거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창가 공부할 때 알아두기 잠깐 보세요. 문명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여기서 신문명을 대표하는 소재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기차였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와 진짜 빠르다. 새라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서 기차를 전체적으로 예찬하고 있는 태도를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부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기차의 그 외부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잡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부분의 내용은요, 기차의 외부 모습이었어요. 자, 기차의 외부 모습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즉 여러분 힘찬 기적소리를 보여주고 있고, 바람처럼 빠르고 아무리 빠른 날개 가진 새라고 해도 못 따라갈 걸 이라고 해서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힘찬 기적 소리가 들리고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배운 이 부분은 기차의 외부 모습이 잘 드러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가도 될까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섞여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안의 모습을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얘네들이 섞여서 있고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차를 타면 이 모습이 전혀 낯설거나 이상하진 않는데, 여러분 이거 어떤 시기? 개화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화기에는요, 여러분 나이 드신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래가지고 좀 나이 드신 사람들끼리, 뭐 어른들끼리라고 할까? 어른들끼리 뭐 밥상 따로, 뭐 애들끼리 밥상 따로, 막 이런 식으로 먹던 시기잖아요. 즉, 여러분, 그 전까지는 되게 봉건적인 모습이었다면요, 이제는 그런 봉건적인 어떤 유교적인 질서를 고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유교적인 유교적인 어떤 전통 질서를 고수하려면 젊은이가 늙은이 옆에 앉아있으면 어이구 감히 어린 것이 뭐 어딜 앉아? 막 이런 거겠죠. 그쵸?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외국인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좀 겁먹거나 아니면 조금 또 무시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기차 안에 늙은이, 젊은이, 우리네 외국인이 함께 있는 모습은요. 전통적인 사회를 벗어난 모습이죠. 벗어난 새로운 사회의 모습. 전통적인 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시기는 여러분 어떤 문화 개방이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호 개방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늙은이와 젊은이가 섞여 앉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즉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내외 친소 내외 친소 여러분 지금 내외 친소 뜻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래 잡아볼까요? 안 사람과 바깥 사람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모두 여러분 어떻게 지낸대요? 다 같이 익히 지내니 여러분 다 같이 익히 지낸다 할 때 익히는요 그냥 뭐 잘 지낸다 뭐 친하게 지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무조건 늙은이는 공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막 이런 건데, 지금 전통적인 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섞여 앉고 같이 있는, 즉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 와, 조그만 딴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졌어. 절로는 이제 저절로
저절로 이루어졌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화자는요, 조그만 딴 세상 저절로 이뤘네, 야 우리나라 딴 세상 됐네, 근데 여기서 딴 세상 됐네 라고 했을 때 이 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죠. 그쵸? 이런 나위와 국적에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가 잘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최남선 시인 이런 일제가 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찬양을 한 시기 쓰여졌다라고 말을 했고, 이게 찬가이기 때문에 진보 개혁 열망하고 문명 예찬을 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 보면 긍정적 태도가 보인다라는 점도 굉장히 잘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윗부분이 기차의 외부 모습, 우와 기차가 힘찬 소리를 내면서 달리네, 엄청 빠르게 달리네 라는 기차의 외부 모습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요, 여러분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은요, 기차의 내부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늙은이, 늙을 노자에다가 어릴 소자, 늙은이와 젊은이들의 동승 함께 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승을 보여주면서 와 보기 좋다라고 이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차의 내부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설명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황과 태도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차가 우렁차게 기적소리를 울리면서 기차가 우렁차게 기적소리를 울리면서 여기 나온 대로 토하면서 남대문을 떠나가고 있어. 지금 이게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남대문을 떠나가는 기차를 보면서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기차의 모습, 이런 어떤 신문물을 찬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찬양하는 태도를 여러분들 찬양하는 태도라고 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예찬적인 태도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예찬적 태도.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시각. 뭐에 대한? 문명 개화에 대한. 자, 어떤 상황이야? 기차가 우렁차게 기적소리를 토하면서 남대문을 떠나가고 있어.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어떤데? 이런 신문물을 대표하는 기차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집을 풀다 보면 예찬적뿐만 아니라 하나의 태도가 더 나올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태도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계몽적 이라는 성격이 드러나요. 자, 일단 계몽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데요. 계몽적인 단어는요, 가르쳐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자, 가르쳐서 깨우쳐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배운 부분에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깨우쳐주는 부분이 드러나 있나요?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만을 본다면 이런 계몽적인 성격을 파악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는 지금 전문이 아니라 일부분만 나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전 67절이나 되는 작품이에요. 그 중에 지금 2개만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총 67절의 장 중에 지금 우리가 1절하고 2절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 67절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창작한 이유는 이런 경부철도의
좋은 점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창작 의도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 철도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널리 너네들한테 가르쳐줘서 깨우쳐주고 싶어 라는 창작 의도를 고려해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계몽적인 성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만 보면서 왜 계몽적이지? 그냥 외우자. 계몽적 그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계몽적인 성격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문명 개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수적이었죠. 그 전까지는 게다가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외국 문명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의 주제 정리하고 본문은 끝낼게요. 주제는 뭐야? 와, 경부철도 짱이야. 최고야. 이거 아니겠어? 자, 경부철도가 뭐를 상징한다고? 개화, 문명을 상징한다라 그랬죠. 개화 문명에 대한 동경과 예찬 정도로 정리해보자. 개화 문명에 대한 동경과 예찬. 자,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학습활동을 풀 거고요. 학습활동은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정답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289쪽 가볼까요? 짠! 자, 이 문제가 뭐 2문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금방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289쪽에 2번 보시겠습니다. 경부철도 노래에서 묘사한 기차의 모습과 기차 안 풍경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1절에서는 여러분들 기차의 어떤 외부 모습이 나와 있었고 2절에서는 기차의 안, 내부 모습이 나와 있었죠. 했던 내용 그냥 복습하는 기분으로 보시면 돼요. 했던 내용이 다예요. 힘찬 기적소리 나와 있었죠.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소리에 그 다음에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모습 묘사하고 있었죠. 빨리 부는 바람의 모습 같아. 날개 가진 사라도 못 따라갈 정도야 라고 엄청 빨라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여러분 바람이 부는 모습 같아? 새도 못 따라갈 거야 라고 과장법 쓰였다라고 말을 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차가 최고다, 짱이다, 바람보다 그리고 새보다 빨라, 우와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물, 기차는 신문물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요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업 끝나면 선생님이 요 정답 그대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세요. 지금은 화면 보시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맞아 저런 내용이 있었지 라는 거 확인하는 시간으로 대체할게요. 자, 기차 안의 풍경은 뭐였어요? 늙은이와 젊은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섞여서 타 있어. 동승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다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차이, 구별 이런 것이 좀 사라지고 있구나. 새로운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구나. 전통적인 사회를 벗어난 좀 새로운 모습,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구나. 요거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여러분 290쪽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가 뭐냐 하면 시대하고 문학의 관련성을 주목해 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당시의 기차를 처음 본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해 보라 그랬는데 이 작품은 여러분 1900년대 초란 말이에요. 개화기. 1900년대 초에는요. 주로 걷거나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이 기차를 처음 봤어. 엄청 놀랐겠지. 오, 대박이야. 엄청 흥분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어떤 교통수단도 저렇게 빠른 것이 없었는데 빨리 달리는 기차를 보고 와, 진짜 세상이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작품에서 기차는 뭐를 상징한다? 그쵸. 신문물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힘찬 기적 소리와 함께 빠르게 달리는 기차가요, 현대 문물에 대한 열망, 개화에 대한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다라고 잡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필기하는 시간 아니고 고개 끄덕끄덕이는 시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차로 생겨난 조그마한 딴 세상. 자,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조그마한 딴 세상 저절로 이뤄졌다 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럼 딴 세상의 내용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늙은이, 젊은이, 우리네, 외국인이 다 같이 섞여 앉아 있는, 즉 그 전까지는 노인하고 젊은이 구별이 있었어. 그 전까지는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사회란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감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말을 합니다. 그쵸? 친숙하게 지내는, 모두가 평등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조그마한 딴 세상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습활동까지 경부철도 노래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모두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셔가지고 이 학습활동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정답 옮겨 적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만나면 가시리의 학습활동과 경부철도의 학습활동이 풀려져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하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활동은 숙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국어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업 마치겠습니다. 끝!